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중학교 불라 3-1, A급 1-1, 뭐 이런 질문이죠.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이신 것 같고요. 불라를 어려워하고 A급은 조금씩 푸는 경우는 어떻게 가이드해야 할까요? 유승재 선생님의 책과 예전 영상을 다시 살펴보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개념 수업은 학원이든 과외든 수업 듣고 시만 혼자 고민하고 답지 보고 풀어보고 혼자 고민해서 풀어서 학습하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가 며칠 전 사다 준 불라 3-1 문제에 말이 길고 어렵다며 닫았어요. 제가 포스트잇에 슬쩍 풀어 붙여놨는데도 그냥 두네요. 다른 문제집들은 보고 자기도 풀 수 있다거나 저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요. 퇴근길 다시 A급 1-1을 사다가 슬쩍 올려놓았어요. 스텝 12A 총 10문제씩 며칠째 풀고 있는데 스텝 A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게 있어 찾아보니 고등 개념이네요. 이런 경우는 아이가 아무리 고민해도 모를 것 같은데 홍콩하는 아이의 교재를 바꿔야 할지 고등 개념하고 중등 A급으로 내려와 할지요. 선행의 깊이를 고민하다 글을 또 남깁니다. 불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한 심화서죠. 왜냐하면 현행 개념 위주로 이거는 거의 현행 개념 위주로 심화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한 심화서에 해당이 되고요. A급은 선행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행 개념. 그러니까 A급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선행을 하고 풀면 굉장히 쉬워지는 책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불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하고 푼다라고 해서 굉장히 쉬워지는 책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느낌으로 얘기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A급이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라면 불라는 약간 수능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수능 스타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학생별로 뭐 불라를 어려워하고 A급을 어려워하고 이런 학생들이 좀 갈리긴 하는데 불라 같은 경우는 약간 수능 스타일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뭐 사고력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 좀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도 좀 높아야겠죠. 문제 자체도 수능 스타일이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지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기본적으로 중3 거를 하면 언어 능력이 좀 딸릴 수도 있겠죠. 거의 4년치 선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불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급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했죠. 고등 개념인데 아이가 못 푼 문제들을 봤더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차피 고등 개념 모르면 못 푸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거를 선행하고 다시 풀어야 되냐? 이런 식의 질문도 좀 했죠. 일단 고등 개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석 정도까지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 A급을 굉장히 쉽게 푸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 경시급의 제대로 된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경시학원에서 좀 학생들을 지도를 했는데 그런 학원 같은 경우는 선행 없이 A급을 다 시킵니다. 그 당시는 뭐 블랙라벨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행 없이 A급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선행 없이 A급을 하려면 현행 개념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설명을 해주죠. 그 선행 개념이 좀 나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하든가 아니면 아이들 지문한 문제풀이 하면서 좀 설명을 해주든가 어쨌든 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정통성 있는 경시학원에서는 고등과정을 선행하고 A급을 시키진 않고요. 중학교 과정 할 때 그 A급까지 시킵니다. 아이들이 엄청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이겨내게끔 그렇게 시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아니면 고등 개념까지 알고 A급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A급을 푸는 약간 의미 자체가 좀 퇴색하겠죠. 어차피 고등 선행해서 그 개념 알면 A급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풀리니까 심화의 역할을 안 하겠죠. 그냥 풀릴 뿐이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쉽게 푸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선행 개념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블랙라벨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쨌든 지금 중3 과정을 심화를 하는데 한계치에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까지 중등 과정 중에서 좀 뭔가 빵꾸난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아이가 중3 심화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중3 심화를 하지 말고, 한 준심화 정도만 뭐 한 다음에, 준심하면 한 1품 정도 수준의 교재죠. 그 다음에 그냥 고등과정을 나가는 방법도 있죠. 고등과정은 나가고, 나중에 복습하면서 이제 중등 심화, 중3 심화를 도전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이제 고등 과정을 나가면 중3 심화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심화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고등 과정 한 정석 정도만 개념 서로 끝내버리면 중3 심화 책들은 그냥 매우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심화 능력이 늘어서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고등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좀 쉬워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또 많은 아이들이 상위 뭐 한 2% 정도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준심화 정도까지 하고 선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현행할 때 복습하면서 심화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 한계에 좀 봉착한 것 같아요. 아이가 5학년이라면 당연히 한계에 봉착했을 나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